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오늘도 명리학 이야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관목과 이제 을목 그리고 경금과 이제 신금에 대해서 이제 이 각각의 글자에 맞는 그 오행의 계절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병화와 정화 이 두 개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명리학을 배울 때요. 이 오행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이 오행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됩니다. 이 오행의 그냥 뜻에 뭐 단순히 목기운, 화기운, 수기운, 뭐 금기운 이렇게 그냥 오행적으로 이런 뜻에 너무 매몰될 게 아니라 이제 그 각 오행이 사계절 운동을 저희가 이제 입체적으로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영상에서 이제 간목, 이제 목이 강해진다, 뭐 목이 약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간목이 강해진다, 간목이 약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는 거죠. 저희는 이제 간목과 을목을 나눠서 이제 해야 돼요. 이제 간목과 을목은 같은 목이 아니다. 그러니까 봄에서 왕성한 건 이제 봄을 대표하는 글자는 간목이고 을목은 가을에 가을 운동을 하는 그런 글자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병화랑 정화도 마찬가지예요. 병화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사오미라는 다 있을게요. 이 사오미라는 이 여름의 계절, 이 여름의 계절에 강한 글자는 정화가 아니라 병화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오행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돼서 뭐 여름이 되면 뭐 사오미가 오면 뭐 화가 강해진다. 이게 다 전부 정화가 아니라 이 병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병화. 앞서 말했던 간목과 을목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병화와 정화는 음양의 관계에 있어요. 음양의 관계. 항상 이 음양의 관계.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음양이라는 거는 항상 대등한 거. 요 글자, 이 대등이라는 단어.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와야 되고, 한쪽이 또 내려오면 한쪽은 다시 올라가야 되고,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균형. 이게 한쪽으로 기울거나 뭐 한쪽이 너무 올라가도 안 되는 거예요. 기울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무조건 대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음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 음양이 대등해져야 이제 그 계절의 운동 방향도 저희가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게 해서 이제 사주를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자 사오미가 온다. 그러면은 사오미라는 계절이 왔어요. 계절. 그러면은 병화는 강해집니다. 반대로 정화는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앞서서 봄과 가을은 음양의 관계에 있어요. 계절이. 그리고 그러면 반대로 여름과 겨울은 음양의 관계에 있겠죠. 저희가 근데 이제 알아야 될 건 여름을 대표하는 글자, 사오미를 대표하는 글자는 병화입니다. 그럼 반대로 겨울을 대표하는 글자는 뭘까요? 임수겠죠. 이 봄을 대표하는 건 갑목이었고 가을을 대표하는 거는 이제 경금이었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 각 계절을 나타내는 글자들은 양의 글자예요. 이 양의 글자를 가지고 이제 저희는 항상 눈에 보이는 양의 글자는 항상 눈에 이렇게 잘 보여요. 이걸 가지고 저희는 오행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행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항상 목이 강해진다, 뭐 화가 강해진다, 수가 강해진다, 뭐 토가 강해진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간목과 을목을 나눠야 되고 이제 병화와 정화를 나눠야 된다. 이제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오행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오행의 사계절 운동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래야 명리학 그리고 사주 원국을 이제 보고 계절의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정확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병화와 정화는 이 음양 운동을 해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거 많이 이런 명량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건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 유가 있고 여기 이제 묘가 있죠. 자, 오, 묘, 유. 이거 왕지라고 하죠, 왕지. 그러니까 여름이 여기 있고 겨울이 여기 있고 음양의 관계 있죠. 그리고 봄과 이 가을이 음양의 관계 있고요. 요렇게. 근데 솔직히 이 표를 먼저 보는 것보다 이런 그냥 거시적인 것들을 먼저 이해하고 나중에 이 표를 보는 게 더 도움이 돼요. 이 표를 먼저 봐버리면은 너무 혼란스럽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저도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더군다나 저희는 이제 오행이 아니라 사계절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복잡해질 거예요. 이 표로 보는 게.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표로 정리를 한번 하신 다음에 이런 그림 같은 것들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시 보시면 병화는 정화랑 화의 기운에서 음양 운동을 하죠. 이건 여름입니다. 병화는. 그럼 다시 여름과 음양 관계에 있는 계절이 겨울입니다. 겨울의 대표 글씨는 임수예요. 글자는. 그럼 다시 보면은 사오미에서 절정을 이루는 글자는 병화예요. 그러면은 겨울이라는 해자축에서 절정을 이루는 글자는 임수입니다. 그러면 사오미와 해자축이 여름과 겨울이 음양 관계에 있고 병화와 임수가 음양 관계에 있다는 거. 이걸 이제 아신 거죠. 근데 이거는 거의 다 아세요. 왜냐면 오행으로 접근해도 여름과 겨울이 음양 관계에 있는 건 다 아시고 병화와 임수가 반대편에 있는 글자라는 것도 거의 다 아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제 음관의 영역인데 그럼 병화랑 정화가 음양의 운동을 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 화의 영역에서 이 수의 영역 이 두 개가 완전 음양 운동을 하는데 여기엔 또 이제 임수와 계수가 있죠. 여기서도 딱 느낌이 오시죠. 벌써 간목하고 을목 그리고 경금하고 신금할 때가 똑같습니다. 이 병화와 계수가 그럼 같은 운동을 하겠죠. 당연히. 왜냐? 병화가 올라가면 임수는 내려옵니다. 병화가 올라갔다는 거는 여름이 왔다는 거고 이 임수가 내려갔다는 것도 여름이 왔기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두 개는 음양의 관계에 있으니까. 이건 겨울이고 이건 여름이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 반대로 병화와 이 화 기운 안에서 이제 음양 관계를 하는 정화도 똑같이 내려가겠죠. 여름이 오면. 그쵸? 왜냐면은 병화와 정화는 음양 관계에 있으니까 사오미에서 병화는 강해지고 정화는 당연히 내려옵니다. 근데 크게 보면 임수도 내려가고 계수는 또 반대로 올라가겠죠? 똑같아요. 앞서서 했던 가을과 이제 봄과 가을의 이제 관계처럼 이 여름과 겨울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름이 온다. 여름이라는 거는 이제 사오미를 말하는 거겠죠? 이 사오미가 오면 병화는 확산 상승하게 되고 정화는 내려가게 되죠. 하강하게 되죠. 응축하고. 그리고 임수도 정화와 똑같이 내려갑니다. 이 사오미가 오면. 그러면 임수와 반대에 있는 계수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럼 임수와 정화는 지금 둘이 같은 운동을 하고 있고 병화와 계수도 지금 같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또 뭐냐? 똑같습니다. 여름에 사오미가 온다.
그럼 병화와 개수는 같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자축이 온다. 글씨가 좀 이상한데요. 임수와 정화는 같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도출을 해내야 돼요. 이게 오행의 사계절 운동이에요. 단순히 사오미가 왔다고 화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화 기운 안에 개수도 있고, 이 겨울이 왔다고 임수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정화도 임수 안에 있어요. 같이 강해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봄과 가을을 설명드릴 때 간목 안에 신금이 있고 경금 안에 을목이 있듯이 이 수화의 운동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더 정리를 하자면, 병화와 개수는 같은 운동을 한다. 그리고 임수와 정화도 같은 운동을 한다. 이게 오늘의 핵심 내용이고, 오행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오행의 사계절 운동으로 접근해야 된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왜 사계절인가? 우리는, 사람은 지구에 살기 때문이에요. 지구는 사주 명리에서 지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행 운동이 아닌 사계절 운동으로 접근해야 더 맞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요. 다음에는 이제 더 간목과 이제 경금을 했듯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고, 적절한 예시를 한 번 더 다시 드려서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지금까지 밤을 걷는 철학자였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